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이 영상을 좀 꼼꼼히 보고, 그리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이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아니면 다음 주 학교에 와서 질문을 해도 좋겠죠. 네,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저번 주에 뭘 배웠는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은 지구과학 1의 직권의 변동에 대한 단원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우리가 판이 움직인다라는 판 구조론을 공부했어요. 그쵸? 그래서 대륙이동설부터 해가지고 이제 판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그쵸? 그래서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 그 위에 떠있는 껍질인 판이라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고, 그 경계 부근,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이런 경계 지역에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대륙 분포의 변화, 이동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는 암석 속에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 바로 그것이 고지자기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고지자기를 통해 우리가 위도, 그 대륙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더라. 뭐를 통해? 그쵸? 복각을 통해 우리가 위도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 공부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 위도랑 복각은 비례관계가 된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이 3단원과 4단원의 내용인데요. 자, 이 3단원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판의 경계, 부근에서만 우리가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배웠는데, 대륙판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 그것도 엄청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질학에서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멘틀 전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3단원에서는 판이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과 더불어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플룸 구조론. 그래서 우리가 1단원과 3단원을 통해서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이제 우리는 잘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금 직권의 변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뭔가가 이동을 하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변동으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지는 마그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이 마그마가 굳어지면 이제 암석이 되겠죠? 그래서 화성암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권의 변동이 1단원 1-1 단원에 1, 2, 3, 4단원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요거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암석 속에 남겨진 흔적, 그것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이 고지자기로 복원한 결과 우리가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서 끊임없이 북상을 하다가 위에 있는 유라시아판이랑 충돌을 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었죠. 이게 바로 고지자기를 복원한 결과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자기 속에서도 어떤 정보를 끌어냈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정자기라고 가정을 했고, 고지자기 복각과 위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일단 바로 이것이 탄젠트 그래프인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언급했던 이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i와 같더라. 즉 복각과 위도가 비례관계가 나타낸다라는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암석 속에 남겨진 고지자기 속의 복각이 예를 들어 40도였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 속에서 대입을 해보면 복각 40도인 것을 찾아보면 한 위도 20도 정도, 즉 고지자기 복각 40도를 가지고 그 대륙의 위치는 그 당시 북반구 20도에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추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 해석하는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예전에 인도 대륙이 7,100만 년 전에 여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을 봤더니 지금 N극이 이렇게 49도만큼 기울어지게 나타난 거야. 자, 얘를 복각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N극이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얘를 마이너스 49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9도를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마이너스 49도?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위도 남반구 한 이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다가 한 3,800년 전 봤더니 지금 이번엔 N극이 이렇게 향하고 있네요. 지표면과의 각도가. 그래서 이 정도 몇 도? 여기 30도 정도 기운 모습을 봤어요. 자, 얘를 복각으로 표현하면 우리 N극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30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30을 찾아보면 이쯤 되겠죠. 어디야 이쯤은? 자, 남반구에서 어디로? 북반구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시기의 고지자기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의 위도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시기는 7,100만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복각 마이너스 49도에서 36도까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추정한 위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남반구 30도에서 북반구 20도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총 몇 도를 움직인 거예요? 50도를 움직인 거죠. 그쵸? 자, 보세요. 시간 나와 있고 움직인 거리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면 바로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면 자, 이동 거리는 지금 50도를 움직였죠. 근데 1도 사이 거리가 110km니까 110km 곱하면 우리가 킬로미터로 환산할 수 있겠죠. 시간은 7,100만 년. 그럼 이동 속도는 시간분의 7,100만 년분의 50도 곱하기 110km 하면은 1년에 몇 킬로미터씩 움직였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당시 암석 속에 숨겨진 고지자기 복각을 통해 그 당시의 위도를 추론하고 그 위도의 변화값을 가지고 판이 움직인 속도까지 알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단원을 마무리를 했고 이 마무리 문제로 지금 6문제가 있죠? 자, 이 6문제는 꼭 풀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 학교에 와서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3단원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로 아까 설명했죠? 자, 요 부분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메모장으로 가서 판서를 조금 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뭘 공부를 했었냐면 지구 내부는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쪼개보게 되면 자, 안쪽에는 이제 핵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는 멘틀. 그리고 여기에 대륙 지각도 있고 물이 차오르면 해양 지각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멘틀의 상부까지를 포함한 자, 멘틀의 상부 자, 멘틀의 잠깐만요. 자, 요 지각과 얹어져 있는 대륙 지각, 뭐 해양 지각을 합쳐서 우리는 이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죠?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이 부분을 우리는 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판의 다른 이름 암석과.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가 준 거야? 그 밑에 있는 대류하는 바로 연약권. 그래서 우리는 연약권이 부분용융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이 대류 때문에 위에 있는 껍데기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판을 몇 킬로까지로 구분하냐면 여기 판을 100km까지 우리가 판이라고 지정을 하고 움직이는 연약권은 400km, 어디 부분에서는 한 670까지를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으로 잡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멘트는 뭐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자, 여기 사실 성분이 약간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전이대라고 표현을 해. 전이대. 그래서 이 전이대를 지나게 되면은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부 멘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부 멘틀은 2900km까지를 우리가 하부 멘틀이라고 봐요. 이거 종 끝나고 다시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지구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인다라는 판 구조론에서는 지금 이 연약권 때문에 판이 움직여서 세 가지의 경계를 만든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판이 움직이는 힘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연약권의 대류죠. 연약권의 대류. 네, 대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서 발상 경계도 만들고 수렴 경계도 만들죠. 그쵸? 그래서 이 발상 경계에서는 해령을 만들고 수렴 경계, 섭입형에서는 해구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판 자체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힘에 의해서 판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으로도 판을 움직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멘틀의 상승류가 있는 부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오르면은 해저 산맥, 해령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저 산맥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중앙 부분은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전히 여기서는 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해령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경사 자체도 있고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끌어당겨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서 만들어지는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은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을 언급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판이 점차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멘틀의 대류로 올라온 멘틀이 식게 되면 밀도는 점차 증가를 하겠죠.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자체도, 판 자체도 밑으로 쑥 가라앉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그쵸. 해구가 만들어지죠. 그럼 해구가 만들어지면은 계속 판 자체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들어간 판 자체는 밀도가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고 증가해. 그러면 이 무거워진 판 자체가 위쪽에서 있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판을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해구에서도 당기는 힘, 밀도가 증가하면서 이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판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을 움직이는 힘에서 판구조론에서는 대류라는 것만 배웠지만 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금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도 판이 움직일 수 있더라. 그런데 그 두 곳이 바로 해령과 해구다. 그래서 해령은 밀어내는 힘, 해구에서는 끌어당기는 힘. 자, 그럼 해구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해구를 가지고 있는 판의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동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를 프린트로 다시 가서 볼게요. 자, 지금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동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니? 판구조론에서 연약권의 대류라고 배운 거야. 자, 얘가 원동력이 돼서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여. 그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판 자체에서도 물리적인 힘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 자체의 힘도 대류를 만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 자체라는 거 두 가지죠. 해령과 해구에서 만들어지는 힘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1번. 지금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해령이라는 판 자체에서도 밀어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어디? 해구에서 당기는 힘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해구라는 곳은 무거워진 판이 지하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멘틀과 함께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밀도를 만들어요. 이 암석권 자체가. 그러면서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작용할 수 있더라. 바로 2번이죠. 자, 근데 이제 3, 4번도 함께 볼게요. 자, 3번은 뭐냐면, 자, 해령에서 만들어진 뿔룩 솟음. 자, 이렇게 뿔룩 솟는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러운 경사가 만들어지겠죠. 경사가 있으면 우리는 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력의 힘으로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자, 암석권과 연약권 사이에도 당연히 뭔가 이동을 한다 보면은 끌리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마찰력 같이. 그죠? 그래서 멘틀 끌림 힘도 판을 이동시키는 미약하지만 작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 될까요? 네,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 4가지 봤습니다.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 중력, 멘틀 끌림 힘.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지금 남아메리카 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해령만 가지고 있네요. 남아메리카 판은. 근데 오스트랄 판을 봤더니 여기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해구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떤 판이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를까요? 아까 얘기했죠? 해구에서 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냉각된 판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점차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더라. 여기서 계속 끌어당기면 여기서 판이 만들어질 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판의 이동 속도는 오스트랄 판이 훨씬 더 빠르더라. 그래서 섭입대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태평양이랑 대서양 둘 다 강력한 해령을 가지고 있죠. 태평양은 동쪽에, 대서양은 중앙에. 하지만 태평양의 서쪽에는 뭐가 있죠? 거대한 해구가 있죠. 섭입대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평양판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멘틀 대류, 상부 멘틀의 운동. 지금 처음에 말한 연약권의 대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더라? 첫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죠.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 있죠? 그쵸. 핵으로부터 공급받는 열 때문에 이제 위아래 온도차가 생기면서 밀도 차이로 대류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뭐 만들죠? 해령을 만들고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해구를 만들면서 이 자체에서도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지금 판구조론까지는 경계에서 계속 화산과 지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정리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판의 내부에서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난대요. 보세요. 지금 보면 지금 태평양 판 한가운데 지금 점점 있는 게 바로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이 터진 부분이야. 자, 이렇게 왜 판 내부에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멘틀 대류로 인한 판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설명하기 위해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이 대두됐냐면 플룸 구조론이 이제 대두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룸 구조론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거죠. 자,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어디서 일어난 거야? 판의 경계, 발산 경계든 수렴 경계든 보존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판구조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플룸 구조론이라는 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플룸이라는 거 처음 나왔어. 자, 이게 뭐냐면 플룸은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얘는 뭐냐? 멘틀 덩어리야. 알겠죠? 자, 플룸은 뭐다? 야, 멘틀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필기 노트로 다시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거 빨강색이네. 검은색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뭐야? 왜 이러죠?